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행정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휘 감독을 받는 행정부를 굳이 헌법에 규율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식의 그래서 미국 대통령제, 그러니까 미국 헌법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행정부라든가 우리식의 그런 국무회의와 같은 규정을 헌법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식의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의원내각제적인 요소를 도입하기 때문에 국무총리나 이런 국무회의, 국무위원 그리고 행정각부에 관한 그런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헌법에 규율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전적인 그런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 원수로서의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국무회의를 아예 헌법에 규율하고 있지 않고, 따라서 이런 국무회의는 우리식의 심의기관이나 또는 의원내각제 국가의 그런 내각처럼 의결기구가 아니죠. 그래서 대통령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라는 측면에서는 미국의 그런 헌법이 체계적으로 오히려 더 적합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그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으면서 부분적으로 그런 의원내각제적인 요소를 도입해서 헌법에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부는 크게 국무총리, 국무위원, 그리고 대통령과 국무총리 외에 국무위원 15인에서 30인으로 구성이 되는 그런 국무회의, 그 다음에 이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이 되는 행정각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요. 별도의 그런 독특한 기관으로서 감사원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그런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죠. 좀 이따 알아보겠지만은 이런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런 헌법상에 이런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런 20여 차례의 그런 국무총리 서리 임명이 있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사안을 한번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국무총리는 그런 대통령을 보좌하고 우리 헌법 86조 2항을 본다면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각부를 통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통할한다라는 것은 정부조직법에 따르면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각부를 지휘감독한다라고 표시되어 있듯이 통할이라는 것은 지휘감독을 한다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무총리로 임명되는 자는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은 국무총리로 임명이 될 수 없고 국회의원직을 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상 국무총리가 현역 군인들이 국무총리로 임명된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헌법에서 규정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의 유고 시 국무총리는 그 권한을 대행하고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에 대해서 임명제청권을 행사하고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권한을 가지며 총리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헌법 제95조에서는 광범위하게 국무총리의 권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런 많은 그런 수식어에도 불구하고 강의 안에 제가 헌법재판소의 그런 결정문 중에서 주요 내용을 수록해 놓았듯이 국무총리는 그런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포괄적인 보좌기관이고 집행부의 제2인자지만 사실상 권한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이미 헌법 86조에서도 보지만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당히 민주적인 정당성을 제고시켜 놓은 직이지만은 대통령의 포괄적인 보좌기관으로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에 대해서는 행정각부를 통할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명의 없이는 행정각부를 지휘감독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정부조직법에서도 보지만 그런 행정각부의 장관의 그런 명령 지휘가 위법 부당하다고 하는 경우에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이것도 역시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이를 취소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무총리는 집행부의 제2인자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이 어떻게
그 국무총리를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주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 권한의 범위가 굉장히 축소될 여지가 많은 것이죠. 마치 그 미국의 그런 부통령처럼 미국의 부통령은 대통령의 그런 거리 시에 대통령으로 대통령직을 승계할 정도로, 그러니까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그 정도로 높은 권한이지만은 평상시에는 전혀 상원의 의장 역할, 그것도 캐스팅 보트만 즉 가부동수일 때 그 결정적인 그런 표를 던지는 그런 경우만 그 권한이 있을 뿐이고, 사실상은 상원 의원 한 사람의 권한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부통령에게 각종 뭐 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두면서 실질적인 권한을 그런 이양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대통령이 그렇지 않고 부통령을 오히려 정치적인 그런 정치적으로 본인의 지위를 위협한다거나 또는 부통령이 별로 그런 사실상의 그런 능력이 없다고 간주를 한다면은 부통령에게는 거의 아무 권한도 주어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단지 대통령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는 점에서 잠재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것뿐이죠. 마찬가지로 국무총리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기획재정부 장관처럼 자기 소관 사무가 뚜렷하고 이런 금융이라든가 재정에 관해서 거의 그런 부통령의 지위를 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듯이 이런 장관에 비한다면은 국무총리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좀 얼굴마담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대통령이 만약에 국무총리에게 실질적으로 권한을 많이 부여하겠다 이런다면은 국무총리가 실세 국무총리가 될 여지도 있는 것이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보지만 포괄적 보좌 기관이지만은, 그리고 집행부의 집행부의 2인자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업무를 집행하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행정각부의 장관에 비하면 소관 업무가 없는 건 아니냐. 결국 소관 업무라는 거는 이런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든가 건설교통부라든가 이런 다른 그런 노동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소관 업무가 분명히 있는 장관에 비한다면 국무총리는 상당히 이런 행정각부의 장관의 고유한 권한이 아닌 것, 또는 행정각부의 장관들 사이에 그런 업무가 공통되게 관통하고 있는 것, 이것을 조정하는 업무가 상당히 이 국무총리의 그런 고유한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는 행정각부의 장관과 같은 중앙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여기서 국무총리의 그런 고유한 업무라고 한다면 행정각부의 사무를 조정하는 조정하는 이런 업무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고, 이런 국무총리의 이런 권한은 국무총리 산하의 그런 기관을 통해서 이제 주로 이루어지죠. 국무총리 그런 직속의 그런 행정기관으로는 그래서 법제처라든가 국가보훈처라든가 국무조정실, 이런 국무조정실과 같은 경우는 국무총리의 직접적인 명을 받고 그런 기획 조정 업무를 상당히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총리 산하기관으로서는 특히 지금 2008년도 정부조직법이 개편되면서 그런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그 외에 그런 국민권익위원회가 신설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과거에 국무총리 산하의 행정심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그리고 대통령 직속기관이었던 국가청렴위원회, 이런 업무를 다 통합해서 국무총리 산하의 국민권익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국가보훈처장과 법제처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 강의안에서 보지만은 94년도에 행정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귀속하고 국무총리는 포괄적 보좌기관이지만은
우리 헌법의 그 행정각부의 그런 조직과 권한에 대해서는 그 법률에 의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그 국무총리가 지휘 감독하는 이런 행정각부 외에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이런 국가 지금의 국정홍보원이죠. 과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보부 그다음에 90년대 중반에는 국가안전기획부라고 했는데 이렇게 국가안전기획부를 헌법에 근거가 없는데 법률에 의해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두는 것이 과연 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중앙행정기관이지만 국무총리의 그런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그런 국가 안전기획부 지금의 국정홍보원을 두는 것은 이것은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이거는 최소한 법률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위헌은 아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대표적인 것은 소위 감사원과 국정홍보원. 그러나 감사원은 직무에 있어서는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죠. 이 외에 뭐 중소기업위원회라든지 뭐 특히 중앙인사위원회와 같은 경우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의 직속기관으로는 법제처라든가 그런 국가보훈처와 같은 기관이 이제 대표적이고요.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업무의 특성상 중앙행정기관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의 그런 민주적인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알아봤지만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의 유고나 거리 시에 부통령이 대통령의 그런 직을 승계하거나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는 게 오히려 민주적인 정당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국무총리는 그러니까 부통령제가 없이 국무총리제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적인 정당성이 희박하고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만약에 거리가 된 경우에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60일 이내에 이제 선거를 치르도록 이제 후임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런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 대행을 할 정도의 그런 아주 잠재적으로 막강한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대통령의 버금가는 그런 민주적인 정당성이 있어야 되겠고 따라서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국회의 동의가 없어도 대통령이 그러니까 98년도까지죠. 98년도까지는 국회의 동의가 없어도 대통령이 미리 국무총리를 지명하고 그 사람이 국무총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것을 행정법상 우리는 서리제도라고 하는데요. 즉 권한이 있는 자가 소위 말해서 국무총리가 유고되거나 하는 경우에 다른 그런 행정각부의 장관 즉 국무위원을 지명해서 국무총리의 업무를 맡게끔 하는 이런 국무총리 권한 대행을 우리 헌법에는 명시된 바가 없고 행정법상으로는 그래서 설이라고 해서 국무총리 설이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20여 차례의 국무총리 그런 설의를 임명한 바 있지만은 헌법재판소가 발족하면서 헌법의 규범력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국무총리 설의에 대한 그런 위헌성이 제기가 되었죠. 특히 97년도 12월에 대통령으로 국민투표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당시에 자민련 총재였던 김종필 씨를 국무총리로 이제 지명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도 노태우 정부 이후에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권이 평화적으로 교체됐다라는 평가도 하지만 이거는 여당 군인에서 여당 민간인으로의 교체였고요. 우리 헌정사에서 야당이
야당이 대통령으로 야당 출신으로 대통령이 된 것은 지금 김대중 대통령이 최초였었고 그래서 개인적인 그런 평가는 차치하고라도 우선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이룩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결국 민주주의라는 것은 아무리 뭐 국민에 의한 그런 통치라고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민주주의는 그 독일의 그 철학자 어떤 독일의 철학자 칼 포퍼가 얘기하듯이 피를 흘리지 않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게 바로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세계 각국에서 아무리 민주주의를 표방한다고 하더라도 피를 흘리지 않고 정권 교체를 이룩한 나라는 아시아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대표적인 나라일 겁니다. 그래서 그 김대중 소위 DJ 정부 때 그 이런 그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이룩했지만은 그 당시에 소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으로서 정치적인 파트너를 그런 그 자민련 쪽을 이제 자민련 쪽과 그 연정을 취하게 됐고요. 사실 그 당시에 그런 그 다수 의석은 그런 그 오히려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국회에서의 동의가 문제가 됐는데 임명 동의안에 대한 그런 표결 처리 중에 이 투표가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위 JP는 국무총리 서리로 임명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가 제기가 돼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사안을 다뤘지만은 소위 말해서 이 국무총리 서리 임명이 즉 헌법상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국무총리 서리라고 하는 자리를 둘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한 본안 판단을 내리기 전에 권한쟁의가 적법하게 제기되기 위한 요건이 충족이 안 됐다 해서 각하 결정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본안 판단이 안 나왔다는 점은 상당히 아쉬운 점이었죠. 그래서 아직까지 국회의 동의 없는 국무총리 서리 임명이라는 것이 합헌이냐 위헌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그 지적하는 바는 국무총리가 행사하는 그런 권한이나 잠재적으로 대통령의 그런 유고나 거리 시에 그런 직무 대행을 권자로서의 그런 지위를 봤을 때 민주적인 정당성이 그만큼 필요하고 국민에 의해서 직접 임명되지는 못할 망정 최소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며 국무총리 서리라는 것은 헌법에 규정이 없다. 따라서 국회의 동의 없는 국무총리 내지는 국무총리 서리 임명은 위헌이다. 이것이 바로 기본적으로 민주적인 정당성과 그리고 그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그런 통제권이라는 측면에서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지 국무총리가 임명될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지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상황이 정권이 교체되는 그런 비상시기였고 국무총리가 임명이 안 되면 소위 국무위원들을 임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국무총리가 임명 제청을 해야 하거든요. 물론 여기에도 학설이 갈리지만 국무총리가 임명 제청하지 않았는데도 대통령이 국무위원 내지는 행정각부의 장관을 임명한다면 이것이 합헌이냐 위헌이냐, 물론 헌법에는 위배되니까 위헌이다. 그러나 위헌이지만 그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는 그 무효다 또는 그러나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위헌이지만 무효는 아니다. 즉 유효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학설이 갈리고는 있습니다. 여하튼 국무총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행정각부의 그런 장관이나 국무위원을 지명한다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되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물러나는 그런 국무총리 보고 국무총리가 아직 새롭게 임명이 안 됐으니까 다음번 그런 행정각부의 장관을 그 임명하게끔 하는 이런 편법을 쓰기도 했지만 그거 역시 그 헌법 정신에는 맞지는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무총리 그 정권이 교체됐을 때는 이 국무총리 임명을 미리 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가 됐고, 그래서 현재 대통령 인수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정권이 교체돼서 새로운 대통령이 임명하기 전에 국무총리 내정자를 지명을 해서 국회에서 새로운 신정부가 탄생하기 이전에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게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가 곧바로 임명이 되고 나면은 국무총리는 국무위원들에 대한 임명 제초권을 행사해서 곧 정권 교체와 함께 행정각부의 장관이 구성될 수 있도록, 즉 국무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그러한 요건을 지금 그러한 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헌법 86조 1항은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앞으로도 문제가 됐을 때에는 국회의 동의 없는 국무총리 임명은 상당히 위헌의 소지가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무회의는 사실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참석하지만 헌법상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15인 이상 30인 이상의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라고 헌법 제88조 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회의의 그런 구성원인 국무위원은 15인에서 30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보면은 우리 헌법상 지금 1980년, 그러니까 2008년도에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보면은 국무총리 외에 그 15부의 장관을 두도록 돼 있고, 그러니까 국무위원회 구성원 중에서 행정각부의 장관을 임명하는 식이지만 사실은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행정각부의 장관 임명과 국무위원을 같이 동일하게 행정각부의 장관과 국무위원 임명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식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네, 그러나 헌법에서는 우선 국무회의의 구성원인 국무위원을 임명하면서 이제 국무위원 중에서 행정각부의 장관이 임명되는 거죠. 현행 2008년도 정부조직법에 따르면은 이 국무위원이면서 행정각부의 장관 보직을 맡고 있지 않은 이런 사람을 우리는 특임 장관이라고 해서 1인을 둘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무회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에 대한 심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의원내각제에서 내각은 캐비넷이라고 하는 이 내각은 의결기관이죠. 그러나 미국식의 대통령제에서는 헌법에 아예 국무회의라는 규정이 없고 따라서 이것은 자문기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영국식의 그런 의결기관이나 미국식의 자문기관이 아니라 우선 국정의 중요한 모든 사항은 국무회의에서 토론을 거쳐야 됩니다.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죠. 법률 제정부터 헌법 개정안까지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모두 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물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쳤어도 이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 결과에 기속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그런 100% 반대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스스로 그 정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만 할 뿐이지 의결기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국무회의의 위상이 그렇게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높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무위원 중에서 소위 그 대통령의 통화라 해서 대통령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집행부의 구성 단위로서 정책 집행의 책임을 받는 중앙행정기관을 행정각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앙행정기관은 구체적으로 그 집행부의 구성 단위로서 구체적인 소관 사무에 대해서 최고 정책을 결정하는 부서죠. 그래서 행정각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획재정, 교육과학, 외교통상 등 15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외에 국무총리 산하의 법제처,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부서를 이제 우리 정부 조직에 두고 있고요. 대통령의 그런 그 직속 기관으로는 국가정보원,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가 뭐 인권위원회 이런 부서들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8년 2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새롭게 설치된 그런 기관이 바로 방송통신위원회고요.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뭐 그 전부터 있었으니까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과 통신을 융합하는 그런 독립적인 행정위원회로서 상당히 앞으로 상당하게 그 권한을 넓혀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적으로는 대통령에게 소속되어 있지만 직무에 있어서는 행정각부와는 달리 대통령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성을 유지하는 그런 독특한 국가기관이 바로 감사원입니다. 이러한 감사원은 건국 헌법 때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감사원과 같은 경우에는 1962년 제5차 개정 헌법에 의해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이 통합되어서 감사원으로 헌법에 명시된 이후로 커다란 그런 변화 없이 현행 헌법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감사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입니다. 즉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 여기에는 뭐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하지만 뭐 법원이나 국회, 헌법재판소의 공무원은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공무원, 행정부의 공무원에 대한 직무를 감찰하고 그다음에 예산 결산에 대한 그런 회계를 검사합니다. 그래서 이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이라고 하는 독특한 이런 두 그 업무 내용을 통합해서 대통령에게 소속된 기관이지만 대통령으로부터는 독립된 그런 업무를 행사하는 기관이 바로 감사원입니다. 실제로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서 국회에 줄 선물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회계검사에 관한 감사원의 직무 중에서 회계검사에 관한 기능을 국회로 이관할 뜻을 비쳤습니다. 물론 헌법학자들이나 많은 여론에서 헌법의 개정 없이는 감사원에 관한 헌법 규정이 명문으로 감사원의 업무를 회계검사와 그 직무감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헌법의 개정 없이는 이건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 취지는 국회에서 그런 재정 고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예산 결산에 대해서 심의하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그 차년도에 과연 정말 예산안 편성대로 그렇게 집행이 됐는지 하는 이런 결산 심의라든가 그에 관한 이를 포함하는 회계검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회의 업무다라는 점에서는 큰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같은 경우에도 의회에 소속되어 있으나 의회로부터 상당히 독립성을 보장받는 그런 기관으로서 회계검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있고요. 대통령 의원내각제를 취하고 있는 독일과 같은 경우도 그 의회에서 그러니까 수상이 지명해서 의회가 투표에 의해서 이 회계검사를 하는 그런 국가기관의 장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감찰은 행정부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직무감찰을 하는 별도의 기관을 두는 건 타당하지만 회계검사에 관해서는 앞으로 헌법이 개정이 된다면 원칙적으로 국회의 소속기관으로 그러나 업무에 있어서는 또한 국회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성을 보장받는 기관으로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라는 것이 그런 헌법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원은 대통령의 지휘 감독을 받는 대통령의 소속 기관이지만 대통령의 지휘 감독을 받는 소위 국정 홍보원과는 달리 국가정보원이죠. 국가정보원과는 달리 대통령에게 소속됐지만은 업무에 있어서는 독립성이 인정이 되고요.
감사원장은 원장을 포함해서 5년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그 감사원법에 따르면은 7인의 감사위원으로 그런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감사원장을 임명하고 감사원장의 제청에 따라서 감사위원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은 세입 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해서 대통령과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됩니다. 여기서 결산이라는 것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세입 세출의 예산의 집행 결과를 나타내는 확정적인 그런 계수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산의 목적은 예산 집행에 대하여 그런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사후적인 감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이런 감사원은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모든 그 단체의 그런 회계를 검사하고 또는 여기서 법률로 정한 단체란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보조하고 투자하는 그런 상당히 많은 단체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정부 2008년도 기준으로 본다면은 공기업 160개가 넘는 공기업이라든가 100개가 넘는 그런 정부 출연기관, 그 외에 그 정부 보조기관이나 또는 국가사무 위탁기관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감사원의 업무는 상당히 그 광범위하다. 그러나 이것을 매년 그런 모든 국가기관에 대한 회계검사가 이루어지기가 힘드니까 아마 그 업무를 나누어서 이제 시행하기도 하는 듯합니다. 그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그런 감찰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권력 분립의 원칙상 국회나 법원, 헌법재판소의 공무원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단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은 그런 감사원의 직무감찰의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것은 우리가 선거의 공정성 또는 정당 업무, 국민투표 업무를 그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우리 헌법에 규정을 해놓고 있지만 사실상 그 기능의 본질은 그런 집행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해서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행정각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법규명령은 아니다. 즉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기속할 수 있는 법률의 근거를 두면서 기속할 수 있는 이런 법규명령은 아니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이런 감사원의 그런 그 권한은 그래서 직무감찰과 그런 회계검사라는 그런 두 축이 있지만 그런 직무감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헌법이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는 이거는 행정부의 그런 고유한 업무이기 때문에 행정부에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회계검사는 선진국처럼 국회로 그런 업무를 옮겨서 예산결산 심의를 보좌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지금 항상 9월 말 10월 초 되면은 국정감사로 여론이 떠들썩하죠. 예? 그러나 그 선진국에서 보면은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국정감사에 관한 그런 권한을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국정감사는 항상 한 그런 정기의 한 시기에 그렇게 이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라 항상 상시적으로 국회가 해야 될 업무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런데 국회가 이런 그 국정감사와 같이 국가 운영 전반에 걸쳐서 과연 이 예산안대로 재정이 집행됐는지, 혹시 부정부패는 없었는지, 또는 공무원들의 그런 권력남용은 없었는지, 공기업과 같은 경우는 도덕적 해이로 인하여 그런 혈세가 낭비되지는 않았는지 이런 거를 심사하려면은 이런 1, 20일의 그런 기간 갖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요. 이게 현실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평상시에 그런 회계 업무를 전문으로 다루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감사원의 그런 그 감사 그러니까 회계 검사를 원칙적으로는 국정을 그런 행정부를 통제하는 국회의 권한을
그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또는 독일처럼 국회 소속으로 옮기는 게 타당할 것입니다. 특히 행정부가 비대해지고 있는 현대 국가에서는 이런 국회의 통제권이 그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국회로 만약에 그런 회계검사 기능을 옮긴다면은 그렇다면은 이제는 국회에서는 정기회에 이렇게 1년에 뭐 1, 20일씩 잡아먹는 이런 국정감사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그 국정감사를 하지 않고 평상시에 이런 그 회계검사 기관에 국회에 소속된 그러나 업무적으로는 좀 독립된 회계검사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평상시에 임시회에서도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국정감사, 회계검사를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정기 국회에서는 이런 그런 그 회계검사 결과 구체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어느 것이 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어떠한 부서를 더 필요로 하고 어떠한 부서에 문제점이 있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정말 그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국회 본연의 그런 임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헌법이 개헌 논의가 있다면 감사원의 그런 그 회계검사를 국회에 귀속시키고 그 대신에 국회는 이 정기에서 국정감사를 할 필요가 없게 되니까 국정감사권을 삭제를 하고요. 그리고 정기에서는 정말 법률안 제정과 개정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감사원의 지위라든가 이런 거는 이건 개헌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헌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법률로서는 감사원의 그런 회계검사 기능을 이관시킬 수는 없고 단지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을 활용해서 입법 활동을 하도록 부분적으로 감사원의 공무원을 국회에 파견시키는 그런 방안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행정각부에 대해서는 행정각부의 그런 조직과 권한 이런 구체적인 업무는 정부조직법에서 구체화되고 있지만은 항상 새로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리고 새로운 쟁점이 나타날 때마다 이 정부조직법 등과 같은 헌법 부속 법령은 상당히 그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헌법은 바뀌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헌법 부속 법령 예를 들어서 공직선거법이라든가 헌법재판소법 또는 감사헌법이라든가 또는 국적법, 정당법, 국회법 이런 헌법 부속 법령은 수시로 바뀌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교재를 쓰신다 하더라도 그래서 2년 이내의 교재를 좀 사용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2007년도에 나온 교재라면 또는 2008년도 초에 나온 교재라면은 현재 바뀐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는 이 15개 부라고 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유념하셔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구체적인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는 바뀐 내용은 강의 안에도 수록을 해놓겠지만은 더 필요하시면은 개정된 정부조직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